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만들라.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차라리 통과시키라. 마구잡이로 날치기법을 쏟아내는 민주당이 그건 일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차라리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 어떤 잘못을 해도 야당 대표는 사법처리 안 되는 금지법을 만들라. 우회적인 비판인 셈이죠.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맞서라고 있는 거다. 뒀다 어디 쓰냐. 이런 얘기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정권에 돌격됩니까? 나팔수입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치 검찰의 행동대원이 될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될지 선택하길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은 개인이 포기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김의겸 의원의 강한 주장도 들어봤습니다. 김은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김의겸 의원이 뭘 얘기해도 진정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불체포 특권을 글쎄 포기라기보다는 여기에 정면으로 맞선 사례가 사실 우리 기억 속에 있죠. 2018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권성동 전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지금 국회에 봐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본인이 과감하게 이걸 국회로 보내기 전에 제가 자진 출두해서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가서 소명을 하고 체포되지 아니하고 또 1심, 2심, 3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 가서 그 체포영장 기각시키고 왔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완전히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떳떳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불과 오래되지 않은 2018년에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리고 그때도 권성동 의원은 야당 의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자비한 검찰이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왜 가서 그걸 안 하시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법에 대해서도 무지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저렇게 떳떳하다면 가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걸 계속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 한 공약을 하루아침에 싹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지 잘 모르겠고요. 멋지게 가서 검찰의 그렇죠. 영장 기각시키고 와라?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검찰의 그 체포 동의안에 나온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혐의는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결류된 어떤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그 권력을 사유화한 인허가 장사를 한 시정농단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왜 민주당이 여기에 발끈해서 저렇게 집단 반발을 합니까?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으신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와 비슷한 걸 해서 들통이 날까 봐 그러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떳떳하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해서 소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빨리 결별하시고 혼자 개인 비리로 대응하셔야 국회가 일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 새 정부 들어서 올라와 있는 법률이 한 200여 개가 되는데 통과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부터 시작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12월에 국회 연장해서 1월, 2월 국회 열었지만 통과된 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빨리 혼자 이 일을 감당하셨으면 그래야 국회도 살고 민주당도 삽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네.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만나셔서 저녁도 드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금 김연아 의원이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소명을 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와라라는 강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취재가 됐거든요. 네네. 그 말인즉슨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공약대로 내려놔라라는 건데 지금 김의겸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전담 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에 심각하게 뭐랄까요? 편협적으로 됩니까? 그래서 영장이 잘 기각이 안 됩니까? 아니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쓰면 또 당당하면 피고인이 쉽게 기각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 기각시킨 적도 여러 번 있고요. 정익진 변호사가 실력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렇다기보다 이길 만한 사건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길 만한 사건이면 가서 기각시키 시킨다. 그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저 착각을 하는 게 검사가 되게 높죠. 그런데 판사들은 검사를 조금 밑으로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검사 별거 아니에요? 그 재판정에 딱 가면 형사재판정에 딱 가면 예. 판사님들은 저 위에 있고요. 예. 검사는 여기 있고 변호사도 여기 있어요. 검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사 재판을 민사 재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원고와 피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사가 그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가 뭐냐면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소는 뭐냐면은 형사 재판이니까 공적인 소송이다. 그러니까 공소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판사님 입장에서는 검사 한번 이야기해봐. 변호인 이야기해봐. 뭐 피고인 이야기해봐. 그걸 갖다 위에서 쭉 보고 누구 말이 맞네. 판정하는 사람이 판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막 아무리 뭐라고 해도 판사님들이 거기에 움찔하고 이게 검사님 말씀이니까 맞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좀 약간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사법 절차잖아요. 영장 청구가. 그럼 좀 이렇게 기각되는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그래 뭐 검사가 알아서 처리했겠지 하고 좀 청구되는 쪽이 많아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아니 인용된 쪽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기각될 것 같으면 검사가 아예 영장 청구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라고 경찰 위에 검찰을 갖다가 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러니까 막 손발로 수사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법률적으로 한번 이렇게 스크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다는 건 정말로 혐의가 없거나 허무맹랑할 때, 억울할 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네. 그럴 때 기각이 되는 거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의겸 의원이 뭐 검찰공화국 검사 독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검사 독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날 수가 없냐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경우는 언제가 일어나느냐? 법원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을 갖다가 청구하면 100% 그냥 거수기처럼 법원이 영장 발부하는 경우에나 검사 독재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법원은 검찰이 아무리 영장 청구해도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에서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공수처법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컨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그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가 이거는 우리가 한 게 맞다라고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이 아니라 검찰 할아버지라도 자기 사건을 갖다가 공수처에 이첩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공수처도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수처에서 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검찰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가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네네. 공수처는 좀 가만히 있던데요, 본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전재수 의원님 계시지만 왜 야당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극악무도하게 검찰권 남용해가지고 엉터리 수사를 갖다가 하니까 공수처에서 사건 가져가서 제대로 수사라고 촉구나 이렇게 요청도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장 청구에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나 야당에서 민감해할까?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 국회에 서기가 싫은 거예요.
검찰 조사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비공개로. 그러니까 지난번 3번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딱 나와가지고 밤중에 나와가지고 마치 그냥 검사들한테 큰 소리 친 것처럼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말씀을 갖다 하셨어도 이번에 다음 주 오늘 한 오후에 이제 드디어 그 영장 관련해가지고 불체포 관련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동의안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들이 검찰 조사처럼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시간으로 저도 볼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딱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그 서는 것이 진짜로 싫은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검사는 구속시킨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영장 청구만 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구속 여부는 법원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막 구속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 납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국회에 서가지고 이렇게 중계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 것 자체를 민주당에서는 이제 야당 탄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흐름대로 굳이 민주당 제1야당이 거기에 순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인식도 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요지는 전주수 의원님,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 이건 뭐 여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도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의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영장 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떳떳하면 나가서 받아라. 이 사실은 굉장히 강자의 논리거든요. 강자의 논리죠. 그러니까 탈탈 털어볼 테니까 나와봐라 이 이야기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칼자루 진 사람이 칼날을 잡은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불공정한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자면 나가서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권 안에 어떤 정상적인 행사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리 많은 혐의가 있어도 그리고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또는 고소고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이 됩니까? 안 되고 있죠. 근데 대통령 선거에 진 사람은 지금 이것저것 오만 것들 지금 수사의 대상에 올려가지고 여러 수십 명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검찰권의 정상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상권 분립일 수 있도록 상권 분립이 가능토록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는 헌법 84조에 말하자면 내란의 죄, 외환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소출을 받지 않고 사법부의 경우,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라든지 또는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판사의 신분이 보상이 됩니다. 예전에 독재 정권 때는 야당 의원 막 잡아가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크게는 상권 분립으로서 가능하게끔 보장하고 있는 그런 헌법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현행범이면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계속 포기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국회의 어떤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놓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이제 국회의원 역사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단 하루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하나씩 없어져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권의 어떤 정상적인 행사라든지 또는 이게 검찰공화국으로 비판받지 않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어진 과도한 특권들은 내려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압도적인 어떤 검찰권한의 행사, 아주 공격적인 그리고 거친 검찰권한의 행사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상황이 주어져 있는 다르다.
특권으로 보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상권 분립이 가능케 하는 예. 입법부를 보호하는 차원으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나같이 죄 없고 떳떳한 사람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폐지에 100% 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의 일환으로서 내려놓겠다라고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초유의 야당 탄압이고 국회에 대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